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위드 아티스트 작가와 함께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7월 31일인데 요새 그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다가 또 뭐 폭염이 계속이 돼가지고 참 굉장히 무더운 날씨네요. 하루속히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희들이 좀 일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렇게 문화예술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작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이것이 작가와 함께의 어떤 취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손동진 선생님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뭐 손동진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그 손동진 선생님이 작가적인 어떤 역량에 비해서 많이 아직 이렇게 화당해서 평가가 좀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손동진 선생님이 1921년생이었었고요. 2014년에 93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탄생 100주년이라 조금 어떤 대규모 이런 전시를 열리기가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런 전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선생님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동진 선생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현대미술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1921년 경주에서 태어나서 그 경북중고등학교 미술교사를 거쳤고 또 이분은 일본에 가서 그 유명한 동경 국립예술대학 학부와 또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굉장히 좀 빠른 시기죠. 그 당시 파리로 가서 또 파리에 가서 또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적인 이런 코스를 밟아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국전에 우리가 추천작가, 초대작가를 하고 그분이 1960년대하고 70년대 한때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교수, 또 한때는 수도여사대, 지금 세종대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1976년에 2차 프랑스 도보를 해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화단을 떠나서 이렇게 프랑스에서 체류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국내 이제 활동이 덜 알려졌던 거죠. 그렇지만 1979년도에 프랑스의 명예예술 회원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곳에서 선생님이 어떤 대상 이런 거를 수상을 해서 굉장히 참 좋은 작가였는데 그런 우리하고요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평가가 덜 됐었고요. 그분이 그러다가 1986년에 이제 영구적으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93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본격적인 초대전을 열어서 그분 한번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뭐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도 됐었었죠. 그런 활동을 가지셨었지만 또 어떤 평가가 좀 이렇게 덜 된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세계를 일단 독판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 보여지는 이 작품은 낭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낭낭시대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술평론가하고 그 서예 쪽에서 활동했었던 석도륜 선생님이 이 작품에 대한 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기 보여주는 이런 작품 약간 추상이죠. 이런 게 이규열 선생님이 그 여성중앙이라는 이런 데에서 작품을 설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밑에 것이 그 경주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평가가 됐죠. 그리고 1970년에 신세계 화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주제가 그 탈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그 당시 신문에 보도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선생님 70년도의 팜플렛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의 그 70년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피리라는 작품이고요. 또 여기 지금 가운데 탈춤 이런 거를 또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또 76년에 명동화랑에서 선생님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문 보도이고요. 우리 그 경주에 가면 그 12지신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제 이런 걸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그 76년 명동화랑 팸플렛이고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12지신상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보여졌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어난 경주의 어떤 뭐 문화재라든지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984년에 이분이 9년 만에 귀국전을 한다 해가지고 재벌 프랑스 작가 손동주 선생님의 전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소개가 됐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작품 영역이 그냥 페인팅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여기 지금 86년 같으면은 그 건설회관 빌딩의 어떤 벽화 이런 대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죠. 벽화, 초대형 벽화. 그래서 뭐 2점이 완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력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9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작가에 대한 초대전 이런 게 열렸었고요. 이 당시에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대형 화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0년도 이게 지금 국민일보 3월달 기사인데요. 그 선생님이 그렸던 그 벽화 이것이 철거 위기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건물벽화 철거 위기에 처했다. 옛날 그 한국상업은행 본점 개보수 따라 문화계에서는 반발을 했다. 한국상업은행이 지금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거기에 벽화가 사라지게 됐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던 거죠. 네, 선생님은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이런 유력한 신문 이런 곳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대대적인 평가 이런 걸 받았던 것이 이런 기사로 다 이게 증명이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의 어떤 평가를 정말 대변해 줄 수 있는 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상당한 이런 평가였었지만 아무래도 국내하고의 어떤 그 왕래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 덜 소개가 됐던 그런 굉장히 아쉬운 점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국내 신문인데요. 뭐 변화 없이 살 길 없다. 유럽 하단에 떨친 한국의 혼. 우리 아름다움이 담겨야 참 예술이다. 태양문화권의 달빛 정서 심어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네, 여기 같은 경우 93년도 한국경제신문의 와이드 인터뷰인데요. 고뇌 어린 사유를 거쳐야 참된 예술이다. 재불 원로화가 손동주 선생. 도불 이후 구도자로서 화합을 몰두했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다했다. 그림은 돈으로 평가 안 돼. 오래 기억될 걸작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죠. 네, 이거 유럽 속에 한국인 해가지고 보도가 됐었던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통적 색감 속에 오늘의 상처가 프랑스 명예예술가 회원이 된 손동진 화백. 사실 프랑스의 어떤 그래도 명예예술가 회원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벽화에 대한 문제 안타깝게 다 철거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2006년에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서 작가 손동진,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남겨진 작품으로 작가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학술 세미나에서는 이선현 선생이 손동진의 작가적 위상, 이게 발제가 김영수 선생님의 손동진의 작가적 위상이고요. 또 두 번째 발제는 탈춤과 달빛 환상 시리즈 중심으로 고충환 선생님이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선생님의 어떤 말년의 시리즈인데요. 낙도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김성호 선생이 손동진 회화에 나타낸 전통의 개성적 현대화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평론가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선생님 대표적인 화집은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선집, 백인선집이죠. 금성출판사에서 나왔던,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작품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작품이 대형 화집이 선생님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때 만들었던 작품이라,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초기작에서부터 다 시리즈로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을 6단계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의 첫 번째 작품을 6기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일기 때 탈춤 시리즈 선생님의, 이게 선생님의 적이라는 그런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두 번째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한지 시리즈인데요. 한지의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것 또는 문양 이런 걸 탁본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선생님의 그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게 선생님의 이제 네 번째 달빛 환상에서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예술의 절정기를 이뤘을 때 대형 작품으로 만들어졌던 달빛 환상 시리즈. 다섯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갖고 어떤 컴포지션, 구성을 이루면서 만들어졌던 선생님의 작품들.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서 출발해서 현대미술을 다 아울리면서 선생님의 새로운 조형, 이런 작품을 발표를 했던 거죠. 이게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낙도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보면은 그 경주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많은 황토색, 붉은색 이런 것들을 즐겨 사용했었던 우리 한국 현대미술 모더니즘의 선구자인데, 앞으로 더욱 큰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요. 또 어느 기회에 좋은 곳에서 선생님에 대한 다시 어떤 대대적인 해고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현대미술사의 손동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클로즈업 돼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